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KMY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썰 듣고 그냥 드는 잡생각 두서없이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 하나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인가 아닌가, 이를 좀 더 정확히 파고들면 고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이라는 건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 괜찮은 곳에 취직했느냐가 아닙니다. 부모 형이 늘 강조하는 과연 직장에서 얼마나 절약해서 얼마나 모아봤느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금액을 보기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월급 대비 얼마나 모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월급이 200만원이고 매달 6, 70으로 모을 수 있게 고군부터 하는 모습, 이런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지만 이를 반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저 정도 금액을 저축하려면 매일 원하는 걸 최대한 참고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자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24에서 25세 취직하는 게 정상일 테니까 그 여자가 매년 720만원을 모을 수 있을 테고 30살에 최소 4천만원은 자기 힘으로 모아야 하겠죠. 그렇게 오랜 고생을 해보았으면 남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된다면 남자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예전부터 고생했던 습관이 어지간해서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 나중에 임신해서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퐁퐁이 형들 썰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여자는 평생 일은 했는데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저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여자는 물론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 필리핀 국제결혼 같은 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저 사람들은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도 못 나오고 어린 나이부터 일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여자들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 한 명이 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막장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한국 남자랑 국제결혼하면 남자들의 고생을 이해하고 내조를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 점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지금은 때려친 사회복지학 전공하면서 배운 건데 국제결혼은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그 외에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이혼 시에 재산분할, 양육권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호됩니다. 거기에 결혼하고서 한국 내국인 부부의 10% 정도 되는 경쟁률의 특별 전형을 통해 서울 안에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보다 큰 규모의 양육비 지원도 나옵니다. 자식들 대학교 입학에도 특별 전형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3등급이면 중경 외신을 보낼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적으신 거예요. 이야기. 중요한 기준. 저는 고생을 해본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정상적인 건가? 것인가? 아닌가? 근데 이 멘탈의 길을 잡으면 너무 많이 걸러져요. 많이 걸러져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좀 쇼크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멘탈이 정상인 사람은 보통 여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들은 그거 모를 거야. 자신이 정상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상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멘탈이 정상이어야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고생을 아는 게 정상이에요. 남자 여자나 인생은 고행길이고 누구든지 고생을 해야 되고 고생 끝에 없는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성과가 높은지를 알아야 멘탈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걸려지는 거고 없으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얘는 이거 모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나이 먹을 때까지 모를 거야 이게.
그냥 남자가 문제 있고 대한민국이 문제 있고 자꾸 그런 탓 소리는데 아니, 본인들이 문제 있어 본인들이. 얼마나 제작해서 모아봤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한 직장을 성실하게 다녔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실한 사람이. 남자도 그러겠지만 직장 안 차고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퇴사도 잘하거든. 퇴사하고 공백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생각해보세요. 돈을 모으려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돼. 어디 한 군데 쭉 다녀야 돼요. 아니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일단 이 제작이라는 거, 돈을 모으는 것도 직장을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놀고 아니면 이제 알바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직 전전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돈 모으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일을 했다 그만둬야 돈을 까먹어요. 요즘에 뭐 일 그만두면 뭐 바로 여행부터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벌어놨던 거 금방 까먹지 이게. 뭐 6, 70도 적게 모은 건 알지만 더 모아야겠지. 한 80만원 모아야겠지. 근데 이런 제대로 저축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얘들 아마 통장을 까보면 돈이 없을 거야 아마. 이 4천만이라고 했는데 4천만원도 없어요. 네, 4천만원도 없어. 그 토스 어플 깔아가지고 본인들 계좌 인정하라고 하면 음 없어 이게. 토스 어플은 깔려있나 모르겠다. 오랜 고생을 해보았으면 남이 돈을 모으기에 얼마나 피땀 흘리는지. 사실 여자들이 그걸 모르지. 남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 남자 500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텐데 그런 거 모르잖아. 알려고 하지 않지 여자들.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남자의 고충과 남자의 어떤 그런 힘든 애환 같은 거는 안 중요하고 자기들 고생하고 자기들 힘들게 자기들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받기로 하잖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이해받기를 원해 여자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거 자기 편 들어주기 원해요. 근데 난 그런 거 자기 편 들어주면 안 되거든.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가해시한데도 공감을 원해. 남자들이 시비를 따지잖아요. 누가 가장 잘못했고 너도 책임이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누구 그러면 해결 아니면 가장 잘못한 곳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건데 여자는 그냥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가장 실수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떠들어가 내 편 들어주기 원하잖아.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남자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여자는 일이 했는데 자기 못 들어서 저축의 가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씀씀이 할픈 분들이 많아 씀씀이가. 근데 이건 또 살아봐야 돼. 국제결혼은 또 나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긴 합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막상 가보면. 이런 나라 가보면, 그, 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서서 일을 하니까. 베트남도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맞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많이 다른가 봐. 근데 이거는 무조건 고생 많이 했다고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교육 수준이 이거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예. 한국 남자들이 내조를 잘 든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쿠키님도 아실 텐데 약간 조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여자들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삼촌과 족밥벌이거든. 저분 나이 결혼하면 말이 좋아 부부지 그 삼촌과 족밥벌이야. 그럼 내가 조카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조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말 반려자 이런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여러분. 저 여자를 또 어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모르는 게 많거든요. 철 안 되는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안 하는 행동도 많이 해요, 이게. 한국 여자 안 하는 행동들도. 그래서 그러면 남자가 굉장히 뭐 할 때마다 계속 같이 붙어가지고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약간 좀, 정 힘들어하는 것도 도와줘야죠, 이게. 네. 근데 국제 결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제권은 남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처럼 뭐 공동명의나 경제권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 보니까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여자만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여자만. 그러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 본인의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보통 대부분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을 거예요. 통장도 남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각자 관리한다거나. 예. 뭐 생활비 필요하면 남편이 이제 얼마 얘기 듣고 이제 체크카드 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불만 있다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한국 결혼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거죠. 한국 결혼 아직도 보면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막 결혼하면 경제권 달라. 통장 내가 관리하겠다. 관리도 못하면서. 통장 관리 못한 여자를 많거든. 결혼한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이게 본인이 관리하시네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네.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 배려를. 배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 여자 소녀예요. 소녀. 소년대 우리나라 오는 거야. 소년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거라고 그냥 이제 뭐 한국어 배우고 그냥 K드라마 본 게 전부야. 그냥 그거 보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낯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자 배려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 그냥 왔기 때문에 적은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도망간 그 여자도 잘못이 있겠지만 왜 도망갔는지 생각해. 왜 도망갔는지. 아, 네, 고맙습니다. 왜 그 여자가 보따에서 나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여자마다 다른 것 같아. 베트남 여자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 이게. 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런 마인드 고쳐야 돼. 재규현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남자들이 저런 마인드 있어.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도망간 분들 보면 어떤 마인드냐면 넌 우리나라 내가 돈 주고 데리고 왔어. 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왔잖아. 너 나 덕분에 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이런 마인드 꼰대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많거든. 나이 좀 있는 분들 특히 이런 마인드 버려야 돼. 이런 마인드. 네가 내 덕분에 한국에 온 거야. 내가 너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돈 많이 줬는지 알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 아직도 남자들이 많이 있어, 이게. 야, 너희 나라 돈 얼마 번다 그래. 내 덕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꼰대들 중에 용포티 이 국제결혼 하시면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왜냐면 그분은 아직도 옛날 그 국제결혼 사고방식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가 돈 주고 데리고 왔다. 내 덕분에 팔자 핀 거다. 이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 너희 집, 뭐 있어, 너희 집? 어? 너희 집 가보니까 별거 없구만. 내가 베트남 가봤는데, 너희 집 그냥 대나무 집이잖아, 그거, 물에 떠 있는 거. 거기 몇 명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도 니 딱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어쨌든 우리나라에 살았고, 어쨌든 살다 보면 국적을 얻을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되는 거야. 도와줘야 돼.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 어린 동생과 같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이 어린 동생과 산다는 느낌 가져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세상 물질 모든 어린애. 한국말이 서툰 어린애. 에이, 95%는 심했다, 재규현이. 에이, 그건 너무 심했다. 오버하지 마,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 초사이염 또 보면 또 혼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많은 거 사실인데 95%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95%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혼인생활 유지합니까, 저분들은? 저분들 어떻게 유지해? 혼인생활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좀 건강한 멘탈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경제관념 가진 여자가 죄송하지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남들 해외로 가겠죠. 근데 해외로 가서 이제 좋은 짝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국제 결혼 시장이 커지는 거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어 결혼 시장에 삽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여자들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왜 자꾸 남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걸까? 근데 본인들이 떠나게 만들었어. 자꾸 쉽죠. 그럼 본인들이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일단 멘탈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경제관념 키우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좀 남자한테 이것저것 뭐 뜯어먹겠다 마인드보다는 나도 뭔가 남자한테 해줘야겠다. 뭔가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다. 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점점 해외에 가서 짝을 찾는 인들이 늘어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신 KMY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